황정수는 1925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남매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 오빠만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는 인천에서 냉면집을 열고 막내 외동딸을 알뜰히 살피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서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타잔이었고 여자 주인공 제인의 활약에 흠뻑 매료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거주하던 인천의 애관극장이나 표관극장으로 영화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그녀는 오빠 등에 업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고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아픈 것도 근심 걱정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미국 배우 타이런 파워를 흠모하며 연기자에 대한 동경을 키웠습니다. 이듬해 16세가 된 그녀는 연기자의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해 동양극장 배우 모집에 응시했습니다. 다행히 면접을 통과하면서 동양극장 연구생으로 연기자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선배들의 심부름과 무대 잡일부터 시작하여 엑스트라를 맡고 마침내 대사 있는 단역으로 처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사의 문장을 앞뒤로 바꿔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관객들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호든 무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당시 그녀는 눈물 바가지를 쏟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극단을 따라 전국 순회 및 중국 만주 등지로 공연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동양극장에서 9년을 활동하는 동안 많은 연출가들로부터 연기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윽고 연극 대지의 어머니에서 비중 있는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고 주연급 연기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황정순의 영화 데뷔작은 단역으로 출연한 일본 영화 그대와 나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현장을 처음 경험한 그녀는 자꾸 카메라를 봐서 NG를 냈고 결국엔 영화에 뒤통수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녀에게는 카메라를 쳐다보는 배우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45년 극단 지방 공연 중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성우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를 영화화한 청춘행로에서 황정수는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1950년에는 국립극장 전속극단이 된 신협에서 활동하면서 원술랑과 뇌우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공연한 이 작품들은 각각 5만 명, 7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흥행했습니다. 이 작품들 덕분에 황정수는 연극배우로서 성장세를 타고 있었는데 그만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인민군 치하에 서울에 있다가 납북될 뻔한 위기를 겪고 1951년 일사 후퇴 당시 신협 단원들과 국군을 따라 대구로 피난 갔습니다. 피난 시절에는 전선 위문 공연을 다녔고 당시 여주인공은 황정순이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절이라 연극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낙하산천으로 의상을 만들어 입고 군용 트럭 여러 대를 동원하여 헤드라이트를 켜서 무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도 황정순과 단원들은 공연에 열의를 쏟아부었고 황정순의 인기도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인 1950년대 중반, 이때부터는 연극이 침체되고 영화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인이 카메라 앞에 서면 무대 예술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황정수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영화 연기로 활동 범위를 넓혀야 했습니다. 이후부터 황정수는 본격적으로 영화 활동을 시작했고 무대에서 쌓은 기량을 발휘하여 연기파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1956년에는 왕자호동과 낭랑공주에 출연했고 같은 해에 유전의 애수, 백치 아다다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사랑이라는 영화에서 불치병에 걸린 현모양처를 연기하여 제1회 한국평론가협회상 여자연기상을 수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인생 차압과 어느 여대생의 고백으로 여우조연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음악의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청춘극장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관객 14만 명을 동원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정수는 배우 김승호와 많은 작품에 부부로 출연하여 관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황정수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어머니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채로웠으며 인자한 어머니에서부터 강인한 어머니까지 폭넓은 캐릭터를 소화했습니다. 특히 황정수는 배우 김승호와 부부 혹은 커플로 출연한 작품이 수없이 많습니다. 영화 박서방과 마부에서 황정수는 김승호와 여러 차례 상대역으로 열연했습니다. 이처럼 겹치기 출연으로 동시에 여러 작품을 소화해야 했던 둘은 함께 역할에 대한 설정을 점검하고 연기 짜임새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30대 중반이었던 황정수는 굴비에서는 김승호와 노부부를 연기했습니다. 당시 황정순의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표현력을 눈여겨본 김수용 감독은
다음 작품 혈맥에도 황정순과 김승호를 캐스팅했습니다. 김수용 감독은 황정순이 연기하던 현장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어떤 배역이든 걸음걸이 말투 표정 등 온전히 그 인물이 되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지독하게 한 배우였다. 전문 교육을 따로 받을 수 없던 시대의 연기를 몸으로 익히며 배우의 지적 세계를 넓혀왔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황정순은 올란민을 열연하여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대종상 영화제 여우주연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황정순 영화 연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다수의 출연작의 후시 녹음을 직접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 영화는 겹치기 출연으로 바쁜 배우를 대신하여 성우들이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러나 황정순은 촬영장에서 한 연기에 본인의 음성을 입혀야만 자신이 추구했던 연기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으로 여기고 녹음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그녀는 의상 가방을 들고 촬영 현장에 나타나 직접 의상을 만들어서 입고 스스로 분장을 했습니다. 갯마을을 각색했던 극작가 신봉승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바닷가 촌부를 연기하는 황정순이 입은 치마에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낡은 치마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묻자 집 마당에 새 치마를 펼쳐놓고 돌로 톡톡 찍어서 구멍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작가가 작품을 쓰듯 연기자는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마땅히 뭔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순은 때로는 연기 변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1964년 조궁하 감독의 육지의 고백에서는 양공주를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1965년 배우 최은희와 호흡을 맞춘 민며느리에서는 악독한 시어머니 역을 천연덕스럽게 해내기도 했죠. 그리고 팔도강사는 김희갑과 황정순이 노부부로 출연했는데 이 영화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황정순은 자녀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너그러이 포용하는 어머니를 연기하여 마음의 고향 같은 모성을 연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크게 흥행하여 이후 팔도강산 시리즈는 총 5편이 더 제작되었습니다. 황정순은 팔도강산 시리즈의 성공으로 국민 배우이자 국민 어머니로서 널리 사랑받는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황정순은 연극 무대의 활성화와 후배 양성에 힘썼습니다. 후배 연기인 양성을 위해 연기인 장학금을 마련하고 198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황정순 소극장을 해화동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황정순은 70대에 접어든 99년에도 퇴짜 아저씨와 거목에 출연하는 등 연기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2007년 여성영화인 축제 공로상을 수상하였는데 여성영화인 모임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와 연극, TV를 넘나들며 한국의 어머니가 되어준 그녀의 열정과 성실함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2014년 황정순이 89세로 타계하자 영화계는 한국 영화의 영원한 어머니가 떠난 것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나 황정순이 별세 후 그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황정순이 남긴 유산은 삼청동 노른자 땅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8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유가족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정순 씨의 입장이 담겨있는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공개한 육성과 친필 유언장에는 전초의 아들인 이모 씨 측에 단 한 푼도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희생해 너희들을 키우고 지원을 했지만 너희들은 늙은 나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고 고작 1년에 2~3번 식사 대접한 게 전부이니 배신감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가장한이 되는 건 너희들을 키우느라 정작 내 친정 어머님에게 효도를 못한 게 한으로 남는다. 너희들을 뒷바라지한 것으로 충분하니 내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 황정순 부부는 금슬 좋게 지내며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을 키웠습니다. 황정순은 한국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친자식은 없이 살았었죠. 그러다 황정순 여사는 남편과 사별 후 호적을 정리했고 이에 전처와 남편상에서 태어난 의붓자식과는 전부 남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호적에는 의붓 손자 조카 손녀 그리고 조카 손녀의 남동생까지 3명의 양자가 입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붓아들은 황정순 여사가 치매가 걸린 틈을 타 입적했다며 입적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붓 손자와 조카 손녀 사이는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의붓아들은 결국 일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교류하던 원로 영화인들은 고인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로 배우 이혜령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동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황정순 씨를 조카 손녀가 모시고 다녔어요. 치매 증세가 아니냐고 하는데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입원했을 때도 내가 남궁원 씨와 병문안을 갔었는데 말씀도 잘하셨으니까요. 황정순은 연극과 라디오 드라마, 영화, TV 드라마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10대에 연기를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80세까지 오로지 연기에만 전념한 인생이었죠. 연출가 이해랑은 황정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하여 한국의 어머니란 소리를 들을 정도지만 그녀가 표현하는 어머니는 시츄에이션에 따라 모두 다르다. 말하자면 누구보다 제대로 변신을 할 줄 아는 배우인 것이다. 생전 황정순은 맡은 배역에 대한 탐구가 풀리지 않으면 마치 숙제를 못 끝낸 기분이 들어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기에 대한 집념과 헌신 덕분에 황정순이 펼치는 어머니 연기의 입체성과 고유성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김수용 감독은 그녀의 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인들은 황정순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연령으로 쳐도 어머니 뻘이 되고도 남음이 있지만 결코 그러한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그녀가 스크린 위에 새겨놓은 어머니의 상은 거의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배우가 악역마저 무난히 소화할 수 있으니 그녀를 연기파의 1인자로 손꼽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생전 황정순이 한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연기에 취해 정신없이 지나온 젊은 시절. 그러나 시간은 붙들어 맬 수 없는 것. 거듭 말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연기자가 되고 싶다.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